60대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졌다면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이 시기에 꼭 알아두셔야 할 건강 정보들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 중에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인 것과 질병의 신호인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시니어 시기에 나타나는 주요 신체 변화와 그 대응법. 둘째, 반드시 체크해야 할 건강검진 항목들. 셋째,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근육량 감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사코페니아라고 하는데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60대에는 20대의 근육량보다 약 3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근육량 감소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뼈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며 골절 위험도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니어분들께 가장 적합한 운동은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입니다. 저항 운동은 주 2-3회 각 근육군을 하루 걸러 하루씩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팔구 펴펴기 같은 운동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뼈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부터는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후 5년 동안 매년 2-3%씩 골밀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남성보다 5배 빠른 속도입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한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가 골절이 발생하고 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척추 압박골절, 고관절 골절, 손목 골절이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칼슘 권장량은 700-800mg이고 비타민 D는 400-800 IU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우므로 의사와 상담 후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혈관 건강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 경화가 진행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관과 장기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상 혈압은 12,080 mmHg 미만이고 14,090 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됩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염분 섭취를 줄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금연과 금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니어분들께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건강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별로 권장되는 검진 주기와 항목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적인 검진 항목들입니다. 혈압 측정은 매년 받으시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더 자주 체크하셔야 합니다. 혈당 검사도 매년 받으시고 당뇨병,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6개월마다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는 5년마다 받으시면 되지만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있으시다면 매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위험인자라는 것은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가족력 등을 말합니다. 암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 따르면 위암 검진은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서 1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간암 검진은 4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6개월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유방암 검진을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자궁경 부암 검진을 20세 이상에서 2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검진을 50세 이상에서 1년마다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여성은 65세 이상, 남성은 70세 이상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골절 위험인자가 있으시다면 더 일찍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인자로는 조기 폐경,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이 있습니다. 안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등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2년마다 안과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매년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과 검진은 6개월마다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잇몸 질환이 증가하고 이는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과의 연관성이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력 검사도 잊지 마세요. 65세 이상에서는 매년 청력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청은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식단 관리입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기초대사율이 감소하므로 적절한 칼로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식사량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되 불필요한 칼로리는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는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 성인이라면 하루에 72g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생선, 닭가슴살, 달걀, 두부, 콩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생선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세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과 고구마, 감자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채소 5접시, 과일 2접시 정도가 권장량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여러 종류의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저하되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6-8잔 정도의 물을 나누어 드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 섭취는 줄이세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5g 정도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가능한 한 자연식품을 이용해서 직접 조리하세요.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시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다음 주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적정 온도는 18-22도 정도입니다. 침실에서는 잠자기와 관련된 활동만 하시고 텔레비전 시청이나 휴대폰 사용은 피하세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도 조절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시고 알코올은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시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알코올이 잠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빠른 판단과 대처가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심근경색의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슴 중앙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되고 어깨나 팔, 목,
턱으로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메스꺼움,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세요.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병원에 직접 가려고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2시간 이내입니다. 뇌졸중의 증상도 알아두세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극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도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낙상 예방도 중요합니다. 시니어분들의 낙상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보세요. 미끄러운 바닥, 흩어진 전선, 높은 문턱, 어두운 곳 등이 낙상의 위험 요소입니다. 화장실과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시고 밤에 일어날 때를 위해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조명을 켜두세요. 실내에서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낙상 후 심한 통증이 있거나 움직일 수 없다면 무리해서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세요.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약물 관리도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하세요.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는 반드시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약물 정보를 정리해서 지갑에 넣고 다니시거나 휴대폰에 메모해 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이것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정기적인 약물 검토도 필요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의사와 함께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약물은 중단하고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물은 조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 생활을 위한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과 관심이 쌓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의사의 조언을 잘 따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료진에게 문의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도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높입니다.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시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즐기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